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강남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조입니다. 일단 진행하기 전에요. 이것도 저는 하나의 버킷에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작년에 마라톤 한번 얘기했다가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먼저 들었어요. 이거 역시 버킷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어떻게 요점을 정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 목차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볼까로도 생각했는데, 이 책 내용은 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회사 기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기서 외를 갖고 있는 회사를 그걸 설명한 것 같아서 목차를 무시하고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책 저자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만의 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잠깐 토론 형태로 좀 진행을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이먼 사이넥의 이 저자의 책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조정과 영감. 근데 조정은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은 좀 다 아시겠죠? 프로모션, 가격, 그 다음에 열망, 두려움. 다 솔직히 이거 우리 부동산 하시면서 이게 조정인 줄 모르고 우리 안에는 차별화, 그 다음에 노하우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걸 쓰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였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영감에서 시작된 게 외입니다. 외. 그리고 여기서 외가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 가치 이런 부분을 각자의 마음속에 뭔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념이라 그럴 수도 있고 가치라 그럴 수도 있고 뭐 핵심 가치, 나의 그 원칙, 원리 이런 걸 가지고 외라고 표현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골든 서클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성취를 만들어내는 일의 작동 원리가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골든 서클입니다. 골든 서클은 세 가지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바깥쪽에는 무엇을, 가운데는 어떻게, 그 다음에 제일 중심부는 왜. 우리가 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부분인데요. 제일 바깥에 있는 무엇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떻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나 개인들 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핵심적인 부분,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명 조정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6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과를 냈는데 이게 우리는 조정인 줄 모르고 차별화하고 그리고 일명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졌던 게 외가 빠져서 그 다음 단계 우리는 계속 지속적인 거래를 관계하고 싶어도 그게 단절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돼가지고 그 각자의 수익 구조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외를 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우리가 손님들하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새로운 고객이나 의뢰를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남들하고 차별화해서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을 시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내가 원하지 않은 거를 충분히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소비자는 그게 아니죠. 좋은 줄 알겠는데 그걸 내가 왜 사야 되는지를 빠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이닉 책 보면은 이게 1편이고요. 2편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무엇을 해서 출발해서 어떻게로 끝났을 때 종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종이를 팝니다. 최상급 제품을 더없이 좋은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잘해드릴 테니 구입하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무엇을 시작해서 어떻게로 끝난 거. 근데 얼핏 들어도 뭔가 허전하시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왜? 이분들이 나의 상대가 나의 고객이 왜 이거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게 되면 나머지 어떻게 무엇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남들하고 특별하게 차별화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왜에 대해서만 제대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마음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상품이 차별화되지 않더라도 그 고객은 반드시 나의 상품을 구입해 줄 의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종이 회사의 부분에서 왜가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가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남들과 공유할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저희 회사는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세상에 꺼내는 일을 돕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아이디어가 더 많이 공유될수록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종이에 인쇄된 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당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바꿀 당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에 제일 적합한 그런 종이를 만듭니다.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 있죠? 이게 바로 왜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 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제품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나의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신뢰감이 형성이 돼서 나의 꾸준한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왜가 없는 거의 차이는 그때그때마다 고객을 우리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을 나를 모르고 고객은 나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똑같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객을 찾고 다녔다는 거죠. 왜? 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고객을 한번 믿게 되면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왠지 신뢰가 가. 그냥 믿음이 가니까 와. 잘하고 못하고는 떠나. 일단은 당신한테 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전달하지는 않았지.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게 왜가 있고의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고 이제 두 번째 존재 가치. 이게 왜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라는 뜻이 존재 가치, 목적, 사명 똑같은 동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왜라는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사명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사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성공을 돕기에 존재한다. 이 회사는 이 단어 한 줄 가지고 그 회사가 설립 목적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회사는 무엇을 원하는 회사구나, 무엇을 사회에 끼치려고 하는 회사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는 길을 떠나온 나그네들에게 마치 친한 친구의 집에 온 듯한 연락함을 주기에 존재한다. 3M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다 편하게 하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편익을 제공하기에 존재한다. 왠지 우리가 그 평상시 알고 있었던 회사하고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 느낌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느낌하고요, 그 회사가 주장하는 거하고 느낌이 틀릴 때는 그 회사하고 우리 안 맞는 거예요. 그 회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객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는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를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례 한번 볼까요? 교보생명, 안철수 연구소, 오뚜기 빙그레. 한번 읽어보시죠. 특히 오뚜기 같은 경우는요, 국민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회사 이미지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뭐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정상적으로 신고 잘하고 있고, 이게 회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마음에 와닿게 되면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적인 거, 나만의 가치, 나만의 비전, 나만의 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딴 데서 벤치마킹 해온 건데요,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비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본인의 비전, 본인의 사명.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나만의 왜, 핵심 가치, 비전, 사명 똑같은 동의하니까 자꾸 혹시라도 혼돈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왜는요, 그냥 내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안에 원칙과 철학이 있는가? 내 안에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 못 하잖아요. 내 인생 내 결정을 못 하면 누가 합니까? 남이 내 인생을 대신 결정을 해요. 근데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독서장 와가지고 열심히들 자기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원칙과 철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외를 따르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를 알면은 그 사람들은 나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정리만 돼 있다면 굳이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나의 외를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끌리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치라는 건 나의 업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나의 업으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게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 중개를 해서 내가 삼시세끼 밥 먹고 내 가족들 그리고 편안한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는요, 가장 낮은 가치고요. 더 높은 가치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냐, 이게 바로 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거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꿈은요, 그냥 머릿속에서 돌다가 잠에서 딱 깨미는 순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는 비전이 아니고 꿈이고요. 비전은 눈에 보일 듯이, 손에 잡힐 듯이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었고 머릿속에 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사명, 핵심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 원천. 당신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있나요? 저는 근래에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화면 보시고요. 여기서요, 본인한테 이 핵심 가치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원칙이 됐든 간에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내가 상대방한테 양보를 하고 그 사람한테 포기 하나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딱 3가지만 골라보세요. 30초 드릴게요. 머릿속에 담아두든 적어두세요. 아마 적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삶을 살면서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예요. 본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요,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마 신뢰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분은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 이때까지 그 사람 정말 싫어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멀리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속에 있어요. 저 약속 안 지킨 사람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담아둔 거 있을 겁니다. 그게 본인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분 본인들이 이만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나쁘고 나쁘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핵심. 열정, 성장, 지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약간 응용해 볼게요. 우리 박병호 대표님은 이걸 아실 거예요. 핵심 가치 3가지인데요. 먼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요거 사명을 만들어 봤어요. 신뢰, 가운데 보면 신뢰와 소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저한테는 핵심 가치예요. 신뢰와 소통이. 근데 이 신뢰와 소통을 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상대든 고객이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배워봤어요. 그래서 저는 1인 작업을 꿈꾸는 이에게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저의 핵심 가치고 사명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네. 똑같이 한번 넣어보시죠. 이석동의 사명은 누구에게 좀 전에 핵심 가치 있었죠. 그 핵심 가치 뭐뭐뭐를 가지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건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본인들의 사명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3P 할 때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적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본인이 빨리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실사례로 하신 분 한번 보실까요? 몇몇 분을 제가 했는데 인터뷰한 것도 있고요. 몰래 가서 도찰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 같죠? 이석동 대표님은 찬조만 하셨어요. 얼굴만 짠하게 비치셨고요. 남영식 대표님 사무실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아요? 고객을 부자로. 저분은 마음속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중개를 해서 고객에게 부자로 만들고 싶은 본인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제가 직접 인터뷰 요청을 해서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혹시 박병호 대표님, 이분 혹시 아세요? 이분도 그 독서 리더 과정 12기를 마스터하셨다는데? 이분이 저 평택에 교보생명에 있는 평택 중앙지점이 있는데요. 연 매출이 연간 수익이 2억이 넘는데요. MDRT면은 MDRT로 해서 그 몇 년째 계속 톱으로 달리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분한테 우리 여쭤봤어요. 사명, 핵심 가치, 미션 이런 것에 여쭤봤는데요. 이분은 사명이 더불어 성장하는 삶이고요. 핵심 가치는 배움, 성장, 나눔. 그리고 이분의 미션은 힐링센터를 구축을 해서요. 치료하고 같이 성장하는 삶을 원한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얼굴 딱 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기 신념이 막 묻어나지 않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했더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도태될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나의 발목을 잡을 거래요. 그럼 발목을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동반성장하랍니다. 이게 이분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말씀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솔직히 급조했어요. 네오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오비 걸 안 넣어놨어. 그래서 아침같이 부랴부랴 갖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네오비 비전 잘 모르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네오비에 대한 비전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도 그 송수용 대표님께 들이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외로 잘 받아주세요. 까칠할 줄 알으셨는데 1시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인터뷰 요청을 해서 약속을 잡았고 했는데 자그마치 2시간 반을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분 인터뷰가 또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죄송하다 하고 이분한테 올인을 했어요. 언제 딴 적이었어요? 4월 20 언제죠? 24일 날 들이댔었습니다. 사정 약도수 없이 그냥 사무실 쳐들어갔어요. 이 동영상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구글. 저분은 정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니 거기 그쪽에 있잖아요. 네? 있잖아. 그 위에 있잖아. 그냥 플레이 시키면 아, 옆에. 실시간 실시 어때? 제가 좀 전에 해놨는데. 그 옆에 있다고. 안 됐잖아요. 아니 제가 하던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분한테요. 이게 사이먼 사이닉 책을 드리면서 그분한테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하고 어떻게 무엇에서 여쭤봤어요. 그분을 딱 3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 이분은 딱 들으면 저분이 철학이 확실하다는 게 느껴지고 우리도 저런 식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편지 거의 없이 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시죠. 작가의 이런 책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는데 제가 하는 이 what과 how와 wh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제일 겉에 원에 what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저는 강연과 또 책 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칭을 합니다. how,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how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또 약간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연들은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것이 강연입니다. 근데 저는 how라는 측면에서 제가 강연을 할 때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것이 아니고 people,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강연을 합니다. 그게 이제 how에서 제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why. 그러면 왜 이 일을 하는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뻘거벗고 왔다가 수의 입고 가잖아요. 옷 한 벌 입고 가는데 그러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뭐 많은 돈을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많은 자산을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죽었을 때 송수용 작가가 죽었대. 그래? 야, 내가 송수용 작가 책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었는데 나 송수용 강사님 강연 듣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는데 나 송수용 강사님 강의 듣고 그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했는데 이혼하려고 하다가 송수용 강사님 강의 듣고 이혼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저의 삶의 이런 강연하는 이유, 제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10만 명을 남기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10만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다 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나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고 좌절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why, 제가 이 일을 하는 why가 되겠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 이름이 뭐였죠? 독서지향. 독서지향. 우리 독서지향 독서 모임 우리 대표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정영조 대표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 독서지향 독서모임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성으로 DID 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들이대십시오. 우리 독서지향 독서모임 화이팅! 우리 조영준 교수님한테 이렇게 들이댔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 보시고 또 서운하다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됐고요. 자, 이거는 실천하는 방법인데 제가 한번 요거는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 업에 대해서 최소한 용어 정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가지만 뽑아봤어요. 경영하고 경영자랑. 경영이란 바람직한 희망이 아니고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로 성과를 만드는 것이 경영이라고 합니다. 성과 없는 경영은 안고 없는 찐빵이겠죠. 그러면 경영자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에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못했어? 직원 때문에 못했어?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어? 이거는 경영자가 마인드 아니고요. 직원, 종업원 마인드죠. 경영자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나든 안 나든 부분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경영자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피터 드러커 박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경영학을 정립하신 분이죠.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가장 낮은 단계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동기 발생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위의 단계는 뭘까요? 남이 인정하는 단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남한테 잘 나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산다든지 아니 좋은 집을 산다든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했지만 이것도 외라는 근본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차별화는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외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상위의 동기는 내가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람과 나의 고객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건지,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 이게 확장이 필요하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머물게 되면 나의 가치는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어떤 게 내가 목표를 달성했으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선한 영향을 끼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또 계속해서 확장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 책은 마무리입니다. 이 책은 새벽 거인이라는 책 안에 한 구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시기에 거인의 어깨를 올라타면 거인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거인이세요. 거인은 어깨 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태워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이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때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이제 또 하나의 버킷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올해 또 딱 두 번 했었어요.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좀 더 준비를 잘해서 그때는 열심히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